안녕하세요. 책먹는 백리어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스토리에 관한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스토리 저자 레이 갤러거. 저자 레이 갤러거는 미국의 종합경제지의 부편집장이자 포춘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공동의장, 포춘이 발행하는 40세 이하 경영인 40인의 40 언더 40의 책임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40세 이하의 경영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3명의 가난한 청년이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뒤 기존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흔들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에 주목했고, 이를 책으로 출간해 미국 아마존 경제 경영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올렸습니다. 이 책은 창업 10년 만에 기업 가치 300억 달러에 도달한 에어비앤비의 창업 스토리와 성공 전략을 분석한 첫 번째 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와 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밖에도 MSNBS의 모닝조, CBS의 오늘 아침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며 각종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사회 및 기조 연설을 맡고 있습니다. 전작으로는 2013년에 출간된 The End of the Servers가 있으며 관련 주제의 TED 강연을 통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세조차 없던 가난한 세 청년은 어떻게 산업을 파괴했을까요? 에어비앤비라는 아이디어를 듣고 미친놈이라 욕하지 않는 사람은 내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에어비앤비의 CEO 겸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의 말입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에 돈을 쓸 수 없다며 등을 돌렸고, 기자들은 이미 그런 비즈니스가 세상에 널렸다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숱한 비웃음에도 3명의 창업자는 결국 해냈습니다. 방세를 낼 돈조차 없던 가난한 세 청년은 우연히 떠오른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산업을 파괴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끈질긴 생명력과 미친 실행력을 바탕으로 단숨에 시장의 지배자로 발돋움했으며, 집이라는 자기 재산을 자본으로 활용해 공유한다는 새로운 발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성공했고 평가받는 기업, 에어비앤비 스토리입니다. 창업 10년 만에 기업 가치 300억 달러 돌파. 191개 국가에 300만 개 숙소와 1억 6천만 고객을 보유한 에어비앤비는 2008년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치크라는 20대 청년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디자인 컨퍼런스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몰려들어 호텔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는 자신들의 월세를 충당할 겸 살고 있던 아파트의 일부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주자는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빌려주는 것도,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쌓여가는 빚을 돌려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바인더에 꽂아 놓아야 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는 바퀴벌레처럼 빚을 갚기 위해 시리얼 박스를 조립해 팔았고, 단 한 명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비행기를 탔으며 냉담한 투자자들의 거절에 맞서 싸웠고 3번이나 론칭을 거듭하며 사이트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포춘의 부편집장 레이 갤러거 역시 처음 이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듣고는 얼간이 같은 창업자가 또 나타났군 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많은 실리콘밸리의 창업자가 그러하듯 1년 후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업계를 떠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뒤집어졌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먹어치우며 업계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저자는 직접 에어비앤비의 본사로 들어가 3명의 창업자와 핵심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우유도 없이 빡빡한 시리얼을 먹으며 사업을 구상했던 시절부터 반대 세력과 경쟁자를 물리치고 숙박업계의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 그들이 꿈꾸고 만들어갈 기업의 미래까지 지금껏 단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 없었던 에어비앤비의 내밀한 속사정과 성공 전략을 이 책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세계 최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단 한 채의 호텔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보스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의 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과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지금 우리 시대에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꼽은 에어비앤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400개 호텔에 65만 5천 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계 최대 호텔 기업 인터컨티넨탈 그룹이 65년에 걸쳐 이룩한 업적을 에어비앤비가 단 4년 만에 달성했으며 힐튼과 메리어트보다도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숙소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에어비앤비의 성공 사례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산업의 지형과 파괴적 혁신 기술의 영향력에 대해 역설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다른 구조에 의해 경쟁력을 잃은 시대이며 시장의 규모 또한 상상하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과 클라우드 컴퓨팅,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단 하룻밤 만에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에어비앤비의 성공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어떻게 한순간에 파괴되는지, 또 어떤 기업이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비앤비는 자신들이 이룩한 파괴적 혁신을 다시 한번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숙박 시장을 넘어 여행 산업 전반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이 처음에는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으로 시작해 mp3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으로 변모했듯이, 아마존이 책을 팔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제품을 파는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에어비앤비 역시 여행의 모든 과정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이익 창출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담대한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경영의 교과서를 탄생시키다. 전장 한복판에 선 병사나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에게 학습할 시간 따위는 없다. 포드 자동차 사장 로버트 맥나마라의 말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에 있어 가장 주목할 점은 회사를 시작할 당시에 새 창업자들이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동시에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너무도 빨리 막대한 기업 가치를 지닌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라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때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에어비앤비의 새 리더들은 여전히 회사와 함께하며 그들이 띄어올린 로켓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영 이론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새 창업자들은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거듭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5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동안 그들이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직원들로 하여금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회사가 어떤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의 MBA나 경영학의 구루들이 제시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영의 교과서로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는 통념을 깨고 전 세계에 에어비앤비라는 문화를 만들어낸 3명의 창조적 파괴자들. 자신감 넘치고 열정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바이블이 될 것이며 막강한 자본을 가진 전통적 거대 기업들에게는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과 새로운 시장이 이미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꾼 3명의 창조적 파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최고 경영자 겸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 그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산업 디자인 전략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시절에 만난 조 게비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집세를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이 비즈니스는 현재 191개 국가에서 300만 개의 숙소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숙박기업으로 성장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모델로 손꼽히는 공유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포춘이 선정한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에서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를 제치고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최고 제품 책임자 겸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 그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브라이언 체스키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를 탄생시켰습니다. 일찍이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웠고 현재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디자인적 틀을 다지며 미래 성장 기회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20대 최우수 기술 기업가의 이름을 올렸고 잉크와 포춘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뽑히며 매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최고 전략 책임자 겸 공동 창업자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에어비앤비에 합류하여 모든 기술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등학생 시절에는 직접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하며 대학 등록금을 벌었고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전설적인 기술 기업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어비앤비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했으나 2017년부터 CSO로 자리를 옮겨 전 세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략 목표를 이끌고 있습니다. 책 속의 중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람들은 호텔 숙박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의 관광 산업이 미치지 못한 곳에 위치한 누군가의 집에 머물 수 있었고 그곳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숙소 리스트와 게스트 수의 증가는 점점 불이 붙기 시작했다. 100만 개였던 게스트 어라이벌은 1억 4천만 개로 급증했고 기업 가치는 250억 달러로 상승했다가 이 책을 쓰는 2017년 초에는 300억 달러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장 전체로 볼 때 아직은 인지도가 낮고 확실히 고객들에게 침투가 덜 되어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지금보다는 몇 배나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체스키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게비아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며 걱정을 늘어놓았다. 집주인이 집세를 1150달러로 더 올려버린 탓이었다. 체스키의 계좌에는 고작 1000달러 뿐이었다. 둘은 어떻게 집세를 충당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가지 아이디어는 10월 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유명 행사인 미국 산업디자인협회 컨퍼런스와 관련된 것이었다. 수천 명의 디자이너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테니
호텔은 분명 만실이 되고 숙박료는 천정부지로 오를 게 뻔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아파트의 빈 공간과 침대를 컨퍼런스 참가들에게 빌려주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용어로 설명하자면 체스키와 게비아, 블레차르지크는 제품 시장 궁합이라는 이정표에 도달했다. 제품 시장 궁합이란 스타트업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자 생존의 증거로 풍부한 고객이 존재하는 시장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 시장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해낸다는 의미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실패를 거듭한다. 제품 시장 궁합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할 핵심 좌표로서 만일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자라는 Y 콤비네이터의 모토와도 일맥상통한다. 에어비앤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다. 바로 상업화된 대규모 호텔 체인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호텔 업계조차도 인정하는 바다. 2016년 초에 매트리어트 인터내셔널 CEO 안 소렌스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20년 전 여행객들은 깨끗하게 정돈된 방과 일관된 서비스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브랜드의 핵심 전략이었죠. 모든 것을 비슷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곧이어 그는 이제 여행객들의 요구가 완전히 변했음을 인정했다. 제가 카이로에서 눈을 뜬다면 지금 카이로에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클리블랜드에 있는 방과 똑같이 생긴 공간에서 눈을 뜨고 싶지는 않거든요. 버핏은 체스키와 에어비앤비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방문객들을 얼마나 환대했는지 떠올리면서 에어비앤비가 가진 매력들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유대라고 설명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집에 손님으로 묵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에어비앤비는 필시 소비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느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모든 산업계를 통틀어 매우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체스키와 같은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포춘의 부편집장 레이 갤러거가 수년에 걸쳐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지크를 직접 인터뷰하고 분석한 책. 방세를 내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했던 세 청년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해 10년 만에 거대 산업을 파괴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생생히 그려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말했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과정과 창업 초기 빚을 갚기 위해 시리얼 박스를 조립해 팔았던 이야기. 경영이 전혀 없던 세 사람이 2,5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로 성장하기까지의 시행착오와 끝없이 이어지는 반대 세력과의 싸움까지 이 책에는 그간 언론에 소개되지 않았던 에어비앤비만의 내밀한 성공 전략과 기업 문화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손꼽히는 공유 경제 카테고리에서 에어비앤비가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해 미래의 시장을 준비하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고 싶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스토리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여러분들이 추천평을 써주셨습니다. 다보스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활 방식과 소통하는 법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4차 산업혁명의 본 모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에어비앤비는 모든 산업계를 통틀어 매우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젊은 시절에 치스키와 같은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한 번 더. 토니 셰이. 새 창업자의 아이디어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기업은 산업을 파괴할 만큼 막대한 힘을 가진 괴물로 성장했다. 레이 갤러거는 이 매혹적인 역사를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한다. 네, 지금까지 책 먹는 백녀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